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한국 공군이 조기경보기 2차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기경보기가 기존에 쓰고 있는 그 보잉 2737이 좀 비싸다 라고 하는 카이 또 군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이 국산화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조기경보기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조기경보기가 무려 50대, 50대나 생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겠네요. 관련 소식 한번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깝치다가 완전히 되치기 당해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보겠습니다.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이 가격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중대 변수가 될 만한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군 제발 업체 이익만 보지 말고 무기 도입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부터 다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미 공군이 노후화된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대체 기종을 오는 2023 회계 연도부터 조달한다는 사업 공고를 내고 신형 조기경보 통제기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브레이킹 디펜스가 현지 시각 2월 8일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8일 발표된 정보 요청서에서 2023 회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최소 2대 이상의 기체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라며 차세대 조기경보 통제기의 8대 핵심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이 발표한 요구 조건으로는 공세 제공, 방어 제공, 항공 관제, 근접 항공 지원, 방공망 제압 등 5가지 기본적 임무 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공중급유 능력과 탐색 구조 지원, 해상 표적 감시 능력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마크 켈리 미 공군 전투사령관과 케네스 월스파허 태평양 공군 사령관 등 미 공군 수뇌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보잉의 E7이 사실상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항공 전문가들 역시 T7, KCX 사업 등에서 연이은 좌절로 기업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방산 분야, 철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보잉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서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은 보잉이 받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달 수량은 최소 30대로 채택된 기체는 최소 15대 이상의 나토 4세대 조기경보 통제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영국이 이미 세대 도입을 진행 중이어서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E7 계열의 조달 물량은 50대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지난 2006년 대당 4천억 원에 4대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추가 물량으로 E737 2대를 더 도입할 계획이지만 국내 업계에서 직도입하면 대당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조기경보기 국산화를 요구하면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공군과 진행되는 미국과 나토의 조기경보기 대체 사업은 많은 물량 보장에 따른 가격 인하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정 업체 이익을 위해서 무리한 국산화 밀어붙이지 말고 동맹국의 사업 일정을 보면서 기존 기종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의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기, 이 이제 해외에서는 E7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 조기경보기, 그 중에서 뭐 서방제 조기경보기죠. 그 중에서 이런 중대형 기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뭐 사드나 사브 또는 엠바에르 또는 IAI, 이스라엘이죠. 이런 데서 만든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의 소형 조기경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그 정도 항속거리 또는 작전 시간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면은 뭐 사실은 덩치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단독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조기경보기 대체 사업이 최소 30대, 그리고 나토가 15대, 이러면 45대가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다른 나라들도 추가로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거의 한 50대가량의 신규 생산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 하락이 될 것이고, 기존의 이 조기경보기 똑같은 것은 우리 한국 공군이 4대, 그리고 터키가 4대, 또 호주가 6대, 영국이 지금 3대 발주했고, 이렇게 해서 총 17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게 50대가 더 추가가 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거의 뭐 퇴役할 때까지 부품 운용 유지비, 뭐 부품 걱정 전혀 없을 테고, 그런데 이걸 이제 카이가 잠깐 그거 직도입하면 1조 원이야 대당.
아니 2006년도에 4천억 원이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1조 원이 된다. 저는 조금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어쨌든 카이가 이거 1조 원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이걸 우리가 국산화하면 7, 8천억 원에 할 수 있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절약시켜줄게 우리에게 해 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미 공군이 이렇게 대량으로 조달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다운될 텐데 우리 한국 공군 그리고 한국 해병대, 한국 해군, 육군 우리 3군과 해병대가 전부 카이에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최강의 헬기인 블랙호크 이거보다 수련이 더 나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바이퍼 공격 헬기보다 이번 무장 헬기가 카이에서 만든 무장 헬기가 더 나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바로 너 옷 벗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군사력을 다 갉아먹고 있는 이 카이는 정말 한국 안보의 암덩어리다. 암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암인 그런 불체의 암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정말 정권 지금 교체기에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은 반드시 이 카이를 민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카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카이 뭐 국산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은 지네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보잉에서 사오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장비 또 사와가지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 수공비 좀 먹겠다고 하는 이 카이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우리 세금 확 날아가도 좋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정말 암덩어리 이 자들을 치워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와 공중 초계 임무에 나서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또 한 방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군의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그 미사일을 발사한 진지까지 박살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2월 9일 새벽에 시리아 접경 지역을 초계 중이던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 발사된 시리아 지대공 미사일을 격추하고 그 미사일을 발사한 진지를 공습해 파괴시켜버렸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사건은 북부 이스라엘의 알팜 상공을 비행하던 이스라엘 전투기를 겨냥해 시리아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서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은 즉각 도심 지역에 미사일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아이언돔 시스템을 이용해 요격에 나섰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은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 날아가던 시리아군 지대공 미사일을 정확하게 격추시켰는데요. 그 직후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해당 미사일을 발사한 다마스쿠스 남쪽의 시리아 지대공 미사일 진지에 공습을 가해서 미사일 발사대와 통제소를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9일 오전 1시 다마스쿠스 방향으로 날아오던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 전투기가 반격에 나서며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을 시리아군이 요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측 주장과 달리 해당 미사일 진지에서는 발사대와 통제소가 파괴되고 장교 1명 전사, 최소 5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피해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뒤에서 좀 도와준다고 기세등등해져서 이스라엘에 시비를 걸었던 시리아, 괜히 도발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영공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이 국경 지역을 초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경 지역을 초기하고 있는 이 F-16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온 것이죠. 아마 뭐 그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부크M이 뭐 이런 미사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전투기 회피 기동하면서 인접해 있던 아이언돔 시스템이 요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솟구쳤으니까 이게 지대공인지 지대지인지 순간적으로 뭐 판단 안 하니까 일단 이 인접 접경 지역에 공습경보 내리고 지대지면 내려 꽂을 수 있으니까 공습경보 내리고 아이언돔 시스템 가동해서 전투기를 향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요격시켜버렸다. 정말 아이언돔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기는 회피 기동에서 살았고 요격됐고 그래서 다시 커브 들어와서 어차피 이제 이 공대지 무장 달았으니까 그 공대지 무장 달고 그대로 들어가서 이 장거리, 중거리 이제 미사일 날려가지고 그 진지를 박살내버렸다. 진지, 발사대, 그리고 통제소 박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리아군이 우리는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또 왜 죽었습니까? 그래서 시리아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요격했다. 그러나 사람은 죽었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불륜을 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시리아군의 장교가 한 명 전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러시아군 수호이 34 전폭기가 같이 시리아군의 미그 29하고 같이 초계 비행을 딱 해주면서 수호이 34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폭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호이 34를 시리아의 미그 29가 이제 호위해주는 이런 초계 비행을 하면서 그걸 또 공개를 했죠. 그 말은 야 이스라엘 니들 까불면 러시아 전폭기 와서 폭격해버릴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시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가 좀 기고만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즉각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공격을 해버렸고 또 시리아도 과감하게 그냥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 쏘았으니까 정말 과감하긴 과감했습니다. 문제는 아이언돔 시스템이 너무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언돔에 어쩌면 격추된 것이 더 다행일지도 모른다. 혹시 그 미사일에 이스라엘의 F-16이 격추라도 당했다면 아마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이 박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통수에는 통수. 야, 통수에는 통수는 맞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복을 반드시 해주는 이스라엘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냥 맞기만 맞고 그냥 도발을 당해도 도발이라고 말도 못하고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라고 계속 우기고 도발이란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방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체계가 이스라엘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